골든 룰은 한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바로 비전이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밥 보먼 찰스 배틀러 작가의 골든 룰입니다. 밥 보먼은 마이클 펠프스의 전담 코치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이 책에서 밥 보먼이 했던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밥 보먼처럼 목표를 향해 매일 꾸준히 시스템을 가지고 해나가다 보면 훨씬 빠르게 목표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하면 자신을 보는 방식도 변한다. 작은 한 걸음 접근법 말고 리스크를 견뎌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자신에 관한 정신적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있는 장소, 자기 자신의 속성 등에 관해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안전지대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자신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인식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정신적 이미지를 강화한다. 내 선수들을 상담해온 여러 스포츠 심리학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당신이 위험 회피형인데 위험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자 한다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속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경험을 통해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어릴 때 나는 롤러코스터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켰다.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갔던 때를 기억한다. 친구들이 롤러코스터라는 금속 괴물을 타려고 표를 끊을 때 나는 뒤에 남아 재미없는 범퍼카를 탔다. 대학 졸업 후 친구네와 함께 신시내티 외곽의 킹스 아일랜드 놀이공원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드디어 나는 두려움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내 친구 아들은 다들 알아주는 롤러코스터 광이었다. 녀석은 소용돌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킹스 아일랜드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기쁨에 계속 떠들어댔다. 보먼 아저씨, 저하고 같이 타실 거죠? 네? 나는 대답을 계속 회피했다. 그런데 놀이공원 입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내 머릿속에 이런 장면이 떠올랐다. 우리 앞에 롤러코스터가 나타나자 내 얼굴은 구름보다 더 하얘진다. 친구 아들, 보먼 아저씨 어서요, 탈 거죠? 겁내지 마세요. 저도 타는데 아저씨도 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상상하면 할수록 놀랍게 점점 더 편해졌다는 것이다. 내가 또 다른 상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 괴물,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그 괴물을 내가 없애버리는 상상이었다. 그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롤러코스터에 올랐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가? 내가 그걸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롤러코스터를 탈 기회가 생기면 나는 주저없이 타곤 한다. 내 버킷리스트에 온갖 유명하고 다양한 롤러코스터 타보기 목록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말이다. 내 경우 몇 분 만에 두려움을 극복한 셈이 된다. 물론 극복 과정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산이든 괴물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두려움은 당신이 리스크를 감내해서 얻게 되는 일들을 상상하게 됨으로써 물리칠 수 있다. 매일 비전과 함께 살라.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과 올인하는 태도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지금부터는 하루 일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규칙을 만들 차례이다.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성공을 원한다면 매일 아침, 하다못해 대부분의 날이라도 앞서 말한 것들을 최우선 일과로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확실히 말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발견한 사실은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하루의 우선순위와 할 일을 미리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방식으로 일과를 처리하며 최근의 결과가 장기적인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하루 일과의 마지막 시간에 확인해 본다는 것이다. 나도 안다. 이런 과정은 사람의 진을 빼놓을 수 있다. 내가 지도한 올림픽 선수가 몇 명이겠는가? 이런 과정을 버거워하는 선수들을 볼 때면 나 또한 힘들다. 올림픽 대표로 뽑힐 정도의 재능이 있어도 매일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 때문인지 많은 선수들이 결국 떠나갔다. 남은 선수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측한 결과대로 그들은 전진하고 전진해서 탁월함에 이르렀다. 리스크에 대한 내성을 키우려면 불확실성에 맞서라.
리스크를 감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에 관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좋아. 그런데 햄릿이 어떻게 돈키호테처럼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햄릿의 심리 상태를 나도 알고 있다. 아마 당신은 직업을 바꾸고 싶지만 현재의 괜찮은 급여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변화를 원한다고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야. 난 지금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때로는 안락함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당신이 쫓는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내가 수영 코치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리스크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많이 닮았다. 당신이 한 번도 수영을 배운 적이 없다면 당신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이든 다 큰 성인이든 간에 물은 정말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한 번 물속에 발끝을 담그고 강습을 몇 번 받고 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개 헤엄이 우아한 영법으로 바뀌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숨도 쉴 수 있게 되며 물에 대한 두려움의 재미로 바뀌게 된다.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말은 겁나는 제안이다. 하지만 나는 제안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느리지만 지속적인 시도를 하라고 말이다. 늙은 개도 새로운 수영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나이든 선수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무엇에 꽂혔다면 100% 전력을 다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는 끈덕짐이 필요함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경우를 보자. 승진하려면 업무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을 견디고 빈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일도 필요하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건 어떤가? 그 곡을 마스터하려면 제일 먼저 음계를 배운 다음 아르페지오로 넘어가야 한다. 일, 시간, 행운. 이 세 가지가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꾸준한 박자로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출발과 성공 사이의 길이가 계속 줄어들 거라는 사실만 알면 된다.